뭐 입력하는 법은 다 아시니까 이론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그 매입 카과 설명 드렸었는데 57번 카과 유형 하고 61번의 현과 이 두 개는 증빙만 다르고 패턴은 똑같죠. 같은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야 되죠.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두 개는 당연히 기본인데 거기다가 적어보면은 첫 번째가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데도 세금 계산서를 안 받은 거죠. 그 대신에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요거 두 개는 기본인데 이제 같이 또 와야 되는 게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면 안 되죠. 이 아니어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니어야죠. 그래야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요 세 개가 다 돼야 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1번이나 3번이 여기서 해당이 안 되면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또는 3번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뭐 1번이 아니다 또는 3번이 아니다, 아니면 1번, 3번이 둘 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갑니다. 불공제니까.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소리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뭐 간이과세자 하면 금액까지는 건드리지는 않는데 어제 한번 보긴 했었죠. 그 매입 쪽에 16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116번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건 세무 1급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17페이지로 가보시면 17페이지에 117번 문제 있죠? 이 정도가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17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있죠. 답을 알려준 거네요. 그럼 얘는 1번이 지금 나가리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일반 전표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일반 전표 문제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뭐 못 받겠죠. 세금 계산서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못 받겠지. 그러니까 1번 안 되면 2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죠. 출장 가서 뭐 커피 사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1번이 이미 나가리기 때문에 일반 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금액이 9,000원인데 이 9,000원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못 돌려받는다 이거지.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8번, 요건 세무 1급입니다. 여기서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요 구간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2번, 3번은 뭐 위랑 비슷하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어제 그 운반비는 말씀을 드렸죠? 18페이지에 119번이랑 120번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119번은 원재료 구입 운반비니까 취득 부대 비용인 원재료, 상품 운반비면 상품, 그리고 120번은 파는 겁니다. 파는 거는 바로 800번 비용이죠. 그렇게 알려드렸고, 그러면 그 얘네들도 한번 여기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해당이 돼서 현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못 준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 못 돌려받죠. 그리고 일반 종표에 쓰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혹시 그럴 리는 없겠죠. 운반비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9번은 아예 일반 과세자라고 말을 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 지출 증빙용인 것까지 확실합니다. 네, 소득공제용은 이야기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건 개인 이야기니까 법인에서는 이야기 안 하죠. 그 다음에 120번은 일반 과세자란 말 없지만 주 이거 보고 뭐 대충 일반 과세자겠거니,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낸 거 자체가 뭐 되니까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1번은 일반 과세자 확인하시면 되겠고, 역시 지출 증빙용이 나왔죠.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디테일을 좀 보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래서 일반 점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121번 보시면 자산으로 처리할 것 돼 있죠. 네, 회계도 뭐 어쩔 수 없이 섞여 나오니까요. 여기서 소모성 물품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모성 물품. 네, 이거는 소모성이 강한 물건을 그냥 지칭하는 거죠. 밑에 자산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소모품, 얘는 자산이에요. 보통 품자로 끝나면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B, 요거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뒤쪽에서 배우게 됐는데, 이게 앞에서 유형자산 할 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보드마카 가지고 보드마카 사가지고 며칠 못 쓰는데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또 비용 처리할 거냐, 귀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소모품비 꽂아버린다 그랬죠. 그게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이거 3일 뒤면 없어질 건데 굳이 자산으로 했다가 소모품 했다 또 소모품비로 해. 그러니까 얘는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사실 상황은 뒤에서 배웁니다만 일반적인 건 비용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답이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하라고 하면 소모품 B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2번입니다. 122번은 일부러 좀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22번은 복사기를 임차하고 있어요. 여기 학원도 저 복합기 있는데 아마 저걸 렌트해서 쓰지 않을까 싶은데 리스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럼 이것도 임차료 맞죠?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승용차 빌리면 불공제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일반 종표지. 부가세 못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이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123번. 네,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998. 승용차 998. 요건 되는 거죠. 주유비 여기에 1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겠죠. 지출증빙용 받았고요. 그리고 혹시 불안해할까봐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말도 해주고요. 완벽하죠? 매입 현과 충족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이랑 1000 추가하면 일반전표로 바뀌죠.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표로 가겠구나. 그
다음에 124번은 생수 샀거든요. 네, 이 생수는 왓이죠, 왓. 이거 뭐야 하면 생수요 이러잖아요. 네, 다음에 또 물어보겠지. 아니 그 생수 왜 샀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직원 먹으라고 샀어요 하면 복리후 생기죠. 500번 복리후 생기겠네. 생산부서니까. 그럼 얘는 부가세 돌려받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거래처 직원 먹으라고 준 생수면 접대비로 바뀌죠. 그러면 목적이 바뀌면서 같이 일반전표로 빠지겠네요. 부가세 못 돌려받으니까. 접대비는 안 돌려준다 했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게끔 하나씩 넣어봤고, 그 다음은 19페이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나오네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럼 그냥 부가세 못 돌려받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부가가치세도 표시해 주는 게 맞긴 한데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못 돌려받는다고. 그리고 그 뒤에 일반전표에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죠. 원래 일반전표에 쓰는 거죠. 네,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문구를 쓰고 있는데 영수증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 빼고 나머지 증빙을 영수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이거 간이 영수증인가 이러면 안 돼요. 아래에 있는 현금 영수증을 지칭하는 거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영세인데 영세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 매출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면 되는 거고, 매입 쪽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영세율은 솔직히 잘 안 내요. 너무 쉬워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21페이지 면세거든요. 면세. 요거는 좀 개념을 잘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7현과랑 61현과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도 되게 첨예하게 대입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53번의 면세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계산서 수취. 끝이에요. 계산서 수취.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그 외의 건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일단 답은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앞에서 은행한테 차를 팔았나? 샀나? 은행한테 차를 샀나? 우리 산 걸 판 걸 해놨지? 아 여기 넣었어야 됐나? 아 그 자동차 나온 김에 거기 넣었나 보네요. 그 신한은행한테 중고차 샀다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증빙받았다 뭐 이딴 문제 있었죠. 세무 1급 그거 계산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사러 갔어요. 그 뭐 SK 엔카 이런 거 말고 그냥 직거래로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가서 근데 사러 갔는데 신한은행인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 증빙 주세요 비용 처리하게 하니까 얘가 뭐 주겠어요? 계산서 주겠죠. 신한은행이니까. 면세사업자는 과세 물건을 어쩌다 한번 팔죠. 그때는 그냥 계산서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차 사고 이렇게 증빙 달라 그랬죠. 그럼 계산서를 줬잖아요. 그럼 그냥 면세죠. 계산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가 계산서를 줬으니까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뭔 생각해요? 아 이건 53번 면세구나. 끝이에요. 실제로는 그럴 거라고. 시험이니까 뭐 받았게 이러지. 아, 실제로 퀴즈 내겠습니까? 신한은행이? 우리는 당신한테 뭘 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냥 이메일로 보냈잖아요. 우린 그걸 보고 판단할 건데 시험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왜 밑밥을 깔고 있냐면 그 처음에도
그림 한번 그려드렸는데 이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 지금 친구가 그 세법 아예 하나도 모르는 애가 저한테 맨날 물어봐서 아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 듣고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냥 해결해 줘 이랬어요. 알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냥 해결만 해달라고. 네, 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계산서를 받았던 소리는 부가세를 안 냈다는 소리죠. 그럼 그걸로 끝났죠.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낸 게 없으니까 뭐 돌려달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부가세를 내면 이제 돌려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 불공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뒤에서 개정 과목 찾고 요 순서였죠. 부가세를 냈니 안 냈니, 받을 수 있니 없니 따지고 나서 왜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거 절차가 체계화돼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를 집어넣을게요. 요걸 한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접대로 보겠습니다. 접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접대 물건을 샀어요. 롤렉스를 샀어요. 갖다 바쳤습니다. 부가세 못 돌려받겠죠. 개정 과목 접대비 끝. 근데 이번에는 화환을 했어요. 제일 많이 하죠 화환. 근데 화환은 그 뭐 식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이죠. 그 식물은 보통 면세란 말이죠. 축산 아니 그 임산물에 들어가겠지. 임산물. 그러면 내가 화환을 면세 물건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지금. 접대니까요. 근데 접대면 뭐 어떻게 부가세를 안 냈는데. 그러니까 얘는 끝이죠 이미. 그러니까 얘는 이거 불공제 사유 아닌가요 하면은 불공제 사유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지 지금은. 면세니까.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화환을 접대할 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접대는 불공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불공이랑 불공제랑 같다고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화환을 접대했어요. 그럼 화환을 접대했어요. 그럼 접대라는 행위 자체가 불공제 맞죠? 불공제죠. 근데 그게 54번 불공이에요? 그건 아니지. 54번 불공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죠. 근데 공부 대충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화환 접대해놓고 이거 접대하면 불공이랬는데 54번 불공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아예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쉬운데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53번 면세는 쉬운데 문제가 그 뒤에 있는 카면이랑 현면이란 말이에요. 번호는 안 중요하지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개 다 면세 라인이죠? 여기서 면세는 아무도 안 틀립니다. 왜냐면 계산서니까. 계산서를 봤는데 불공 이러고 있진 않겠죠. 자 근데 카면 현면 있잖아요. 얘네들은 증빙 뭐 봤죠?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봤죠? 위에 지웠죠? 위에 57카과 뭐 60일 현과 걔네들도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봤죠? 그럼 둘이 경합하겠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10% 부가세가 있단 소리죠. 맞죠? 근데 내가 계산서를 받았으면
부가세가 없단 소리죠. 맞죠? 되게 쉽잖아요. 근데 내가 카드 전표를 받았어요. 그럼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봐야 알지. 봐야 알잖아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실제로는 받아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품목으로 파악해야지. 품목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신한은행한테 차 샀어요 하면 계산서 받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지 몰라도 면세겠지 하면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신한은행한테 차를 사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럼 카드 전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카드 전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그 상황에? 카면이지. 신한은행한테 차를 샀는데 카드를 내밀었으니까 카면이죠. 그럼 이건 신한은행한테 산 차가 면세인 걸 모르면 틀리겠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렵지. 결론은 그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 53번 면세는 쉬우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애들이 면세구나를 좀 습득해 놓으면 좋겠네요. 뭐 그걸 보자는 거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130번 토지 21페이지 없어요? 아 어제 안 줬나? 안 뽑아놓은 것 같은데 그냥 좀 이따가 드릴게요. 설명 좀 먼저 들어주세요. 130번은 토지, 131번도 토지. 이것만 표시하면 되죠. 그리고 그 토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토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여기서 토지는 그냥 땅이죠. 그냥 땅. 형태가 땅인 거. 그럼 땅은 이미 면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적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정 과목에서 토지냐 투자부동산이 나눠지는 거였죠. 네, 그래서 토지 보고 토지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130이나 131 둘 다 건물 신축용 토지니까 사용 목적이라서 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130, 131번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죠? 땅은 면세구나. 왜냐하면 땅을 사고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아, 땅은 면세군. 그럼 이걸 카드로 사도 면세겠군. 이게 돼야 되잖아요. 땅을 카드로 사긴 좀 힘들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2번. 이번에는 이것도 땅이네. 다 똑같네요. 근데 이번도 왜 넣냐면 또 이제 잊을 때 되면 제가 하나씩 넣어놓거든요. 131번은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132번은 나머지는 약속은 줬죠. 둘 다 미지급금인 거 아시죠? 상기시키려고 지금 넣어놨어요 또. 왜냐면 복습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보게끔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때도 넣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땅으로 일단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133번 서적. 책이죠 책. 책도 대표적인 면세입니다. 그 다음 134번은 교육. 교육 서비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비 낼 때 부가세 없어요.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교육이라 면세구나. 원래는 10%가 더 붙었을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134번은 역시 교육이죠. 그다음 135번은 쌀. 쌀이 면세입니다. 과일, 야채, 곡식 이런 애들 있죠. 가공 안 한 거.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은 136번에 찾을 수 있죠. 이제 뭐일 것 같아요? 사과. 뭐 쌀이나 사과나 뭐 농협에서 팔잖아요, 둘 다. 그 다음에 137번은 화환. 이렇게 되거든요. 화환은 또 친구들이 화분이랑 난도 있죠. 같은 급으로 보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화환만 면세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화분도 면세고 난도 면세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이제 좀 추가를 해보면 바꿀 만한 걸 한번 볼까요? 뭐 130 땅을 접대하진 않을 거니까 133번은 책이잖아요. 책을 선물로 줄 수도 있죠. 그럼 그것도 접대비잖아요. 네, 참고로 책은 그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써주세요. 도서 인쇄비. 책 사면. 그러니까 책 사는 돈이랑 명함 인쇄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팸플릿이나 브로셔 이런 거 인쇄하는 비용을 그냥 합쳐서 써요. 도서 인쇄비로. 도서 인쇄비. 그리고 책은 자산으로 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막 2만 원짜리 자산하고 좀 그러니까 책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134번은 교육 나왔는데 얘는 교육 훈련비가 또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랑 교육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낸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직원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책을 샀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크게 보잖아요. 크게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본사라고 치면 본사 직원을 교육시키려고 책을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린 궁금하잖아요. 800번인 건 알겠는데 도서 인쇄비일까? 교육훈련비일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800번이죠. 나중엔 이게 안 중요해요. 뭐 몇만 원 이거 계정 과목 다르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500번으로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니까 형식적으로 답이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답은 가서 사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우리 뭘로 해요? 난 옛날부터 도서인쇄비로 했어. 그냥 그걸로 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면은 복수정답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너무 시간 쓰지 마시라. 뭐 그렇게 되고요. 책을 접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쌀도 접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쌀을 우리 직원용으로 사면 접대가 아니고 그 아니어도 접대, 그 쌀을 선물로 준 접대잖아요. 그럼 바뀔까요, 뭐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이랑 쌀을 접대한 거예요, 사가지고. 똑같이 면세잖아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밑에 사과랑 화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137인 거예요. 화환을 선물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이 말 한다 했죠. 접대는 불공 아닌가요? 아니죠. 접대는 불공제 사유지 54 불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137번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도 계산서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22페이지. 네, 이름만 볼게요. 다 배웠던 겁니다 이제. 22페이지에 138번 화분. 좀 화분으로 끝이죠 그냥. 화분으로 끝. 그러니까 이걸 접대를 하든 내가 관상용으로 샀든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그 다음에 139번은 리스. 얘는 리스로 끝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 좀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리스랑 구인승 승합차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순서를 따질 때 리스가 우선이죠. 과세냐 면세냐가 우선이지 그 뭐 승합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렌트면 아 너 승합차야 이렇게 알아봐 주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우리가 차를 지금 렌트하면 과세, 리스하면 면세잖아요. 그럼 리스했대. 그럼 끝이죠. 그럼 그 차가 뭔지 안 궁금하지. 그냥 면세니까. 근데 만약에 렌트했대. 야 그 차 뭐야? 부가세 지금 받아야 되는데 승합차요 하면 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순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스 두 문제예요. 140번도 리스고. 그러니까 일부러 두 문제 넣은 거예요. 139는 승합차 리스고 140번은 그냥 승용차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 물을 필요가 있나요? 캐 물을 필요가 없지. 어차피 부가세에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23페이지 끝인데 카면, 현면 얘는 문제가 좀 적죠. 자, 141번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3개 있거든요. 힌트가. 첫 번째 화환. 이게 베스트죠. 화환이네, 면세네,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화환이 면세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힌트. 그림. 그림에 세금이 비어있죠. 세금이 비어있는 걸 표시해주세요. 없으니까 적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안 주면 이걸 못 써먹어. 맞죠? 그림 의도적으로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세 번째 방법. 화환 뒤에 5만원 써있죠. 자, 5만원 뒤에 부가가치세 이야기 안 하죠. 없으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없는데 괜히 부가가치세, 면세 이러고 있으면 다 알려주는 꼴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 안 한다고요. 영세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세를 구분할 수는 있죠. 영세는 수출이랑 영세율 세금계산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세도 부가세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카면입니다. 화환을 카드로 샀잖아요. 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세인 거 안 알려주죠. 네,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142번 얘가 좀 더 어렵죠? 도서. 카드 결제. 카면이죠. 얘는 더 빡세죠? 그러니까 얘는 힌트가 두 개죠. 도서 70만원. 얘도 70만원 뒤에 아무 말 없죠. 그 다음에 62번 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현금 영수증.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매입 쪽이 확실히 어렵죠? 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넣으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거의 메인 매출 전표는 끝났고요. 이제 일반 전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동부채 아까 드린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유동자산을 배웠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배웠어요. 이게 자산이죠. 자산을 이게 양이 제일 방대합니다. 이걸 배우면서 그 대충 회계의 패턴을 알았죠. 자변, 대변 이런 것들, 복식, 부기. 진짜 이거 잘 알아놓으면 엄청 유용할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이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혼자 하잖아요. 직원 뽑으려면 이게 내가 월급 받을 때는 꼴랑 200 이러는데 내가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달에 200씩 나간다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근데 이거 복식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 할 줄 모르는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주면서 꼴랑 이거 하는데. 그래서 그걸 배우고 있고요. 이거 하고 원래는 부채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살짝 넣은 거예요. 메인 매출 연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가 부채가 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사업을 한다,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업종에 맞는 그 주로 쓰는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까지 깊게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패턴을 찾자 이거죠. 패턴을 찾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고자 할 때 좀 찾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뭘 하든 간에. 네, 그래서 유동부채 차례입니다. 요걸 합시다. 근데 그래도 자산 때 좀 제대로 해놨으면 부채는 자산의 반대 개념이니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예요. 유동부채 1페이지 170부터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어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 이제 우린 이걸 봐도 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 생각하면 돼요. 원재료가 13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3만 원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143만 원 줘야 되죠. 그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지. 이제 부가세 배웠으니까.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매출이랑 똑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원재료를 샀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메인 매출 점표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마 요거는 유출을 해보건데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잖아요. 굳이 뭐 그런 선택을 할 필요 없지. 물론 가끔 급하게 뭐 마트에서 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샀을 때 이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 점표에 했겠죠. 물건을 산 거니까, 매입이니까 부가세도 있고 증빙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물건 좀 보내주세요 하고 세금 계산서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때 점표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물건이 이제 와서 검수를 해야죠. 우리도 불량 없는지. 그거 끝내고 나서 어음을 준 거예요. 지금 약속 어음을 줬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결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143만 원 줘야 되죠. 이 부채를 지금 갚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네요. 배서양도 계속 나오죠. 일부러 배서양도 문제를 많이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래처가 나라잖아요. 샀을 때 얘한테 나라 이렇게 적었겠죠. 그럼 나라한테 143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결제대금, 그러니까 외상대금을 결제할 때는 일반 점표거든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에는 거래처를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점표는 매입과 매출이라는 행위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상대방을 적잖아요. 그럼 이 거래처를 적어놓으면 모든 계정 과목의 거래처가 다 적히죠. 그러니까 굳이 외상매입금의 나라를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매입 매출 점표는.
근데 일반 존표에서 이 외상 매입금만 갚는 거죠. 그럼 일반 존표는 거래처를 안 적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적어줘야 되죠. 요거까지 지금 살려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제를 143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은 대신한테 받은 약속금을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대신한테 약속금을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뭐였을까가 중요하죠. 뭘까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죠? 제품 팔았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말 안 한 거 아닐까요? 우린 제조업이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물건 팔았다고 그랜저 팔았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어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미수금으로 해석하면 좀 억지 해석이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리고 얘는 대신이라고 적어야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정해진 거 아니죠? 받았을 때 받으러옴 적어놓고 그걸 준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네, 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을 들여왔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적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을 때는 일반 전표에 이걸 적어줘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딱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얘만 남겠죠. 결과적으로 돈 갚은 것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43만 원 중에 13만 원은 돌려받죠, 어차피.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실 거니까. 원재료 사고 제품 팔고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고. 그 매출 쪽이랑 정확히 반대 맞죠? 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1번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상매입금 2,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외상매입금은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상황으로 말하고 싶었다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회계 처리했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돌려서 말하면. 그래도 외상매입금이죠. 답을 말해줬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예금으로 2,500을 갚았습니다. 자리는 똑같이 쓰시면 되죠. 외상매입금 2,500 위에 거 보고 써도 되겠죠? 보통 예금 2,000 자리는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나머지 500은 채무를 면제받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흔할까요? 뭐 그렇진 않겠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뭐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그 외상을 한 데가 한 군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안동한테 외상했는데 여러 군데 외상했을 수도 있죠. 그럼 안동은 그거 100%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넌지시 와가지고 야 500 까줄게 제발 2천만 줘 라고 하는 거지. 2천이라도 살리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딴 데 말고 나부터 좀 갚아주라 이럴 수 있잖아요. 희생양이지 500이 2천 받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리베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리베이트 보통 뭐 그 약간 그 의사랑 그 의료기기 회사랑 약간 그런 거 좀 많은데, 애초에 2천 받을 생각으로 2,500에 주고 500을 안 받는 거죠. 접대비 비슷하게. 근데 500을 찔러주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2,500인데 2천만 받을게요 하면 500 주는 거랑 똑같지.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모르죠 지금.
그냥 그렇다고 하면 안 갚은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한테는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자, 이름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 채무가 있었는데 면제됐다. 기분 좋다. 기분이 좋아요. 수익이에요. 수익. 안 갚아도 되니까. 그리고 보면서 좀 비슷한 거 생각나면 좋은데, 그 차 받았던 거 기억나요? 자산 수중이 좀 비슷 차이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좀 쉬다가 볼게요.